순서 뒤에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가사를 보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위해서 먼저 수국하신 순국 선열과 대우 용사들 중하면서 공경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겨울 겨울 추위가 매서운 광화문 동학에서 저희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6분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분들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저희들이 겨울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 미국 정상회담이 끝날 때 당시에 평화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다 언론에서 바람을 잡았죠. 그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분석 기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인적인 명예에 의해서 이것을 성령이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17도 되던 그 바람 속에서 한 주도 빼지 않고 겨울에 직접 지금 피아노 치신 분이 제 집사람인데 피아노 직접 치면서 국기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화문 목요 기도입니다. 목요 저녁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뉴욕에서 와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집안 어른이신 우리 주승우 목사님 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신경 쓰셔서 감사하고 또 중고등학교 우리 노 목사님 친구이지만 또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우리 회장님, 삼총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표
발제하실 우리 이희문 목사님 대해서 제가 말씀. 우리 이희문 목사님께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미국 시민이십니다. 네, 시민이시고요. 13년 동안 이웃에 있는 워싱턴 하나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많이 케어를 하셨죠. 그러시고 미국에 소속 담임 목사 알래바마 에스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 연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1999년부터 수잔솔티 여사 아시죠? 북한인도 제정할 때 2004년도 미의회에서 수잔솔티 여사와 같이 더불어서 1999년도부터 워싱턴에 같이 활동하시고 2000년도 미의회에서 북한인권법에 통과할 때 주역을 하셨던 북한자유인권연합의 부회장이십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울에 오셔서 목회 다 내놓으시고 완전히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북한인권 운동과 통일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희문 목사님 나오실 때 자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9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희문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 선과 탈북자 선교를 하게 된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는 6.25 때 저희는 3족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가족만 그래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사촌 형님, 넷째, 다섯째 저희만 살아남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면 정말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했고 워싱턴으로 목회지를 99년도에 옮기면서 방금 전에 소개한 수잔 솔티를 만나서 워싱턴에 오자마자 몇몇 목사님들,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 인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많을 때는 10명 모여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 대여섯 명이 모여 기도한 게 128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하고 그것이 탈북자 문제, 탈북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99년도부터 그때는 탈북자들이 1년에 10명 내외 이렇게 와가지고 탈북자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정치 망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상하원에 제가 통역을 하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탈북자들의 세계를 많이 알고 또 분석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첩보 관계되는 한국이나 미국에 첩보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휴민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대북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첫 번에 떨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대북 첩보를 드렸고 정책 기반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 어떻게 하면 악의 정권 무너뜨리는가에 관심이 많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2번의 임기 동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연장 재연장 됐습니다. 그때 수잔 솔티와 함께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2시에 무슨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라 하는 얘기를 저희가 북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있을까 했더니 김정은 소식을 저희가 굉장히 빨리 입수를 했어요. 언론 방송보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FBI에서도 어떻게 당신이 그런 정보를 입수했느냐
뭐 우리가 다 알려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인권 활동가가 보는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번 나름대로 논평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20분짜리 그때 논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1년 5월 달에 제가 한 2년 정도 기도하던 끝에 일반 개교의 목회를 내려놓고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과 통일 그리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안보 첩보 쪽을 다루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은 주로 여기 송대성 박사님도 다녀가시고 이충근 박사, 김정민 박사, 이현주 의원 다 다녀간 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들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저는 제가 그분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좀 같이 커버하면서 동북아 정세, 그 다음에 대한 안보 상황, 그리고 어떻게 우리 태극기 운동이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내려주시고, 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장 더. 네, 지금 여러분 보신 화면이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쓰나미, 일본 도쿄에 11년에 왔던 쓰나미의 그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그 책 제목을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인데 이게 바로 쓰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19세기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치인처럼 무능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총칼 한번 쏴보지 못하고 30년 동안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또 다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백악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쓸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먼저 좀 공개해드리면은 저는 이 문재인의 정책을 고종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문재인을 신쇄국 정책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간민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간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우리 해방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저쪽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조만식, 김구 선생 똑같이 간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쪽만 짝사랑해서 민족 내세우지만은 북한은 그걸 활동할 뿐이지 그거를 정책에 반이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잘못된 대북 정책을 간민주의다, 감상적인 sentimental nationalism, 감상적 민족주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정세가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쓰나미에 대들려고 하거나 쓰나미를 무시하면 죽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땅덩어리도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북쪽에서는 김정은, 남쪽에서는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역사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막가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가 작년 한번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NSC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보통 때 한 두세 명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멤버들이 오더니 그때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기에게 묻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트럼프의 답답한 면 그걸 보면서 왜 트럼프 형이 빨리 속단을 내리지 않는가, 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갔는데 질문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깜짝 놀라니 했더니
자기네는 대북 방송도 하고 휴민티 역할도 해서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만난 그 22명인가 되는 그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고 지금도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 북한을 더 잘 알더라. 여기도 탈북자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99년도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거쳐가고 많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10명까지 살았어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절대로 엉뚱한 교회에 와서 저는 간증을 잘 시키지 않았어요. 당신네들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미국에 와서 빨리 정착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럼 하지 말아라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줘서 자기가 붕 뜨지 않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붙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그만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본인도 몰라요. 지금 문재인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자기 출생의 신비와 지 애비의 얘기에 대해서 시절에 따라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다 있고 그거를 수십 년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인공위성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보다 미국 정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와서 괜히 뻥튀기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 알고 그냥 모르는 척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이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휴민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 사이의 케미칼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휴민트가 필요한데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미국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요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요번에 열렸는데 아베하고 뒷담화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외국에 나가서 저런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가? 요번에도 뒷담화하는데 뭐라 그러냐? 김정은을 만났는데 저 남한의 저 문재인이라 하는 저 인간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쟁이야.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He's a liar. 거짓말쟁이다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 거짓말쟁이다 하는 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미국은요.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He's a liar. 이 사람 김정은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리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겠다, 거짓말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고종이 일본은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그 중국의 유구한 역사 어마어마한 전세계 징기스칸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는데 영국의 최신형의 함대가 몇 대 들어와서 쳐부수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걸 알고 나서 일본은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지 못하면 밀항을 통해서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갖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벌써 우리나라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에 현대식 무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해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해서 일본에게 먹히지 않고 아마 영국에 붙고 미국에 붙고 일본의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했으면 국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를 알지 못했던 대원군과 고종이 꽉꽉 틀어막는 바람에 우리는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붙어야 될 때 붙지 못하고 엉뚱한데 어디 붙었습니까? 청나라에 붙었다 깨지고 러시아에 붙었다가 전쟁 깨지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 슈퍼파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보다 미국은 훨씬 강합니다. 작년 재작년 2017년 9월 23일에 B-1B와 F-35 두 대가 평양 상공을 말로는 원산 지점 몇 킬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정보를 들으니까 평양 상공까지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B-1B에 실려있는 핵폭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F-35. 트럼프가 그랬죠. F-35가 북한 상공에 뜨면은 그날은 지구에 재앙이 온 날, doomsday인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을 벌써 뻥뻥 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청와대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녀갔다 하는 걸 알고 부터 일성총부터 여러 기관에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차라리 김정은 빨리 제거하거나 연변 핵시설 파괴하고 우리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거기 있는 핵무기는요. 지금 히로시마 11킬로톤, 히로시마에 20킬로톤, 나가사키에 11킬로톤 이걸로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여기 있는 거는요. 그거의 100배, 150배, 3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 떨어뜨리면 한 300만, 500만 정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몇 방이면 그냥 상황 끝이에요. 갖고 있던 거 떨어져도 지구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In 15 minutes we can demolish North Korea. 15분 안에 demolish,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다. 미국은 그런 능력을 지난 2년 반 동안에 다 보여줬어요. 잠수함을 통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겁을 다 주면서 손 들어라 하는데 그걸 여기서 깔짝깔짝하면서 도와주고 북한의 어느 정보에 의하면 15개 지역에 돈줄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비자금 40억 달러가 다 바닥이 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스탑했는데 이놈이 치적 사업을 하느라고 마식령 스키장서부터 뭐 여명 여러 군데 많이 지금 또 원산 닮아지고 뭐 미국도 도와준다 하면서 계속 치적 사업을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까지 봉사에 나오고 주민들까지 봉사 나오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갖고 지금 15곳의 전국의 치적 사업을 다시 시작하느냐. 돈벼락을 어디서 맞았겠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 BMW 그 방탄 차량 간 거 그 신문에다가 미국에서 딱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그 둘이 나온 그 사진만을 좀 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그거 안 내렸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면서 독일 벤츠 본 회사에 부르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사우스 코리아의 친구가 준 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사우스 코리아의 친구가. 근데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다 알죠. 그래서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미국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최악의 경우 우리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wishful thinking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 물러나겠지. 여러분 저 정권 짧게는 30년 길게는 70년 준비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 라이드를 준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면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너무나 불법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물러나는 순간에는 다 감옥에 가고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 저희 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아빠가 통일한다 북한 탈북자들 때문에 아주 크레이지가 됐다는 거래서 야 그래 크레이지다. 우리 집안이 3대가 총살당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우리 집사람도 가끔 불안하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 들어가. 나 총 들어야 될 기회가 오면은 나 들을 심정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면 조국 지킬 수 없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어떤 놈들인데 요번에도 탈북자들이 9월 21일 청와대 담벼락을 넘길래 행동 잘하십시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요번에도 뭐 정광 목사님 많이 하지만은 민병대 조직되고 SNS 통해서 내가 뭐 순교한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이런 놈들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왜? 벌써 애국 현장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행동으로 하나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데 입으로 그냥 뭐 해갖고 난리쳐. 아니 지금 우리의 SNS는 저는요
제가 컴퓨터 키는 순간에 북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국정주니까 알죠. 이 정도로 같은 좌빨들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텔레그램까지 다 들어와 있어.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 뉴스의 근거지가 교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주동식 기자님하고 여기 주요셉 목사님 가갖고 한겨레 신문 아주 강하게 치는 바람에 거기서 일단 꼬리를 내려. 얘네들 절대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요하게 결국은 한국의 교회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목숨을 걸고 내 하나 피를 흘려서 우리 양양가 중에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그런 심정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려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도 그게 무서운데 하다가 뒤로 빠지면은 이거는 쟤들에게 호구만 잡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쭉 보니까 갑자기 잠잠하던 인도 중국의 국경 분지에서 불쑥 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일찍 해체하신 분들은 해체하셨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인도 중국 국경 문제 거기다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또 베트남을 부추깁니다. 거기다 갑자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대1에서 이놈들이 엉뚱한 수작을 벌이니까 1대1로 길 다 막고 그러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이 라인 태평양 라인을 거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딱 했는데 이 정신나간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재인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냐 하면은 2017년 한 6, 7일 만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 그게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을 구현하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핵 미사일 지금 ICBM을 넘어서 SLBM까지 개발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국방 지키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압도적인 힘 우위로 북한을 대화의 채널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인간이 지난 2년 동안에 이거 지켰습니까? 한미동맹 굳건하겠다? 거짓말했죠. 그렇죠? 한미동맹 관짝 속에 우리 워싱턴에 있을 때 노무현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다 파기돼서 관짝 속에 들어가고 못질만 남았다. 그게 우리 워싱턴 정가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력을 해갖고 겨우 한미동맹을 회복해서 자기 별장까지 불러들여가서 This is my friend 할 정도로 그렇게 한미동맹이 굳건했는데 이놈이 2년도 안 돼서 한미동맹을 완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지금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려고 하니까 데드라인을 3개월을 줬습니다.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회복하지 않으면 너 죽어. 정부에서 그리고 방위청 장관을 통해서 CSIS에서 지소미아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핵 미사일을 쏘면 그 거리가 어딘 것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인공위성에서 알려주고 미국 인공위성에서 알려줘야 그때야 정확한 걸 아는데 지소미아 일본 만들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에 미국에서 이거 맺으라 해갖고 시킨 건데 이거를 파괴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데드라인이 11월 22일인데 그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1차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대화의 채널로 이끌겠다. 무슨 압도적인 힘이에요? 제가 고향이 철원이라서 갔는데 DMZ 안에 43번 국도가 우리 한국을 관통하는 국도입니다. 서해안, 동해안 빼놓고. 근데 거기 지뢰지대로 지뢰를 다 없애버리고 10m 도로를 관통을 다 시켜버렸어요. GP 저쪽은 그대로 남아서 무기 다 있고 다 숨겨놨는데 우리는 다 해체했어요. 전차 방어벽 다 해체했습니다. 저쪽에는 사이에 11만 명의 군을 증강시켰는데 우리 사이에 사단을 몇 개나 없앴는지 아십니까? 이거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적은 핵무기 미사일의 군인을 늘리는데 우리는 군인을 줄이고 전차 방어벽 다 없애고 이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 자리로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그는 촛불 대통령, 자기 스스로 촛불 정권에 의해서 당선된 촛불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번에 조국 문제로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하고 지난 3년간 태극기 운동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은 가족 단위로 나오고 20대, 30대가 나오고 이거 심상찮아졌구나. 이거 보고받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마 정확하게 조사하면은 15%나 나올까? 2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택시를 타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손님들 중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내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면은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 남북한의 전쟁이 중국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중동전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Korea is stupid. 아니 국가 안위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무슨 미국의 눈치 보고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힘 있는데 그대로 해라. 얼마나 우리를 능멸하고 얕잡아보는지 몰라요. 바보 멍청이 같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가 그 주변에 아랍으로 얼마나 둘러싸여 있습니까? 근데 남녀 없이 죽기 살고 싸우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시리아 치죠? 이라크 치죠? 9월 23일 2년 전에 영변 핵시설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면에서 10km다 20km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예요. 그러면 이건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소랑설레 하는데 그 다음 날에 나온 북한의 논평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여러분 영변 핵시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파괴가 됐는데 왜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합니까? 뭐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조진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낮은 그쪽에 한 열흘간의 정유시설이 다 타버렸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김정일이가 북경을 갔다 오면서 용천역에 지나갈 때 용천역 폭발 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 12명의 시리아 핵물리학자가 있었고 그거를 폭파한 것이 용천역 자동 폭발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 연들을 접촉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정보를 주고받으면은 이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이스라엘도 접촉을 해봤어요. 지금 별 방법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더 신속하게 왜? 지금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 아마 핵무기 여러 개 시리아 쪽에 숨겼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이란도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미국은 싸움을 월남, 인도 그리고 중동전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까지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썼겠습니까?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는 김정은이 삿바를 잡고 있는데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씨름 상대방은 바로 중국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잡기는 보고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하려고 할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거기다가 우리 인도 퍼시픽 라인을 긋더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대만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대만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만 싹 빼놓고 태평양 지역에 훈련을 하는데 대만도 거기에 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번에
워싱턴에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할 때 레짐 체인지가 과거에는 노스코리아만 필요해서 레짐 체인지 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김정은을 제거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는 문재인이가 남한의 대통령이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는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문재인과 그의 주사파 종북 세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이 될 수 없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알기 시작해서 한 달 전서부터 미국이 언어를 아주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라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북한 김정은 정권 하듯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과 한국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이 주사파 정권은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해서 반한 감정을 생기게 만들지 모릅니다. 어떤 수작질을 해서 뭐 테러 행위를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우리가 미국 시민들에게 또 미국 정가에 계속 메시지 전해야 되는 게 이제는 남한도 두 개로 봐라. 이 미친 자학행위를 해서 국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주사파 종북 문재인 정권, 이건 하루속히 이제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를 통해서 한국 국민에게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을 미국이 이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지금 연합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갖고 그 이상의 군사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정 간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5대 기업 회장이 끌려가서 냉면 맛있어 갖고 한 그릇 더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야 이놈아, 이런 기업체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는 1년 매출액이 258억, 삼성그룹 전체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거기에 순수익이 56억입니다. 작년. 그러면 북한의 재작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순수이익으로 북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어디 가서 냉면 1000그릇도 갖다 바쳐야죠. 근데 냉면이 목구멍에 넣어. 이 삼성전자 가더니 베트남에 가더니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공장 지면은 항만을 따로 지어주겠다. 항만에서 공장까지 길 공짜로 닦아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겠어요? 세금 면제해주고 길 닦아주고 다 해주는 인도나 베트남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자기 임기 5년 내에 남한의 경제 수준을 북한 정도로 떨어뜨려서 연방제 통일 완성하려고 하는 수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해갖고 워킹그룹 형성하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 그거를 직접 담당할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비건이 지난번에 와서 그 사람의 파트너는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보실장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고 안보실장도 안 만나고 누구 만났습니까? 야당의 지도자 나경원을 만났어요. 태극기 세력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나경원을.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누가 왔습니까? 지금 한참 조국이 문제 때문에 난리치고 윤석열이가 제발 좀 우리 편이 돼서 정의롭게 해줬으면 알량한 우리가 꿈을 꾸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여지껏 해온 사악한 짓을 볼 때 트로이카거든요. 대법관 윤석열이, 그다음에 조국 셋을 통해서 법적으로 연방 적화 통일을 완전히 끝을 낼 세 사람인데 미치지 않은 이상 그게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내가 다 조사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증거 다 인멸하고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속다 보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FBI 이 와서 여러분 CIA는 해외까지 나가는데 FBI 국장은 국내 문제거든요. 근데 FBI 국장이 그 핫포테이토인 윤석열을 갖다가 만나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왜 FBI 국장이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렇죠?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니놈이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무지무지한 압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 남이 나라의 FBI 정례 수장이 어떻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만납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에서 말 안 하지만은 내가 거기에도 몇 가지가 있죠. 2분 정상회담. 지난번에 4월 11일 날이 바로 이놈들이 2년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1919년 4월 11일이 건국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그때부터 이동희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바꿔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북한의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초점을 4월 10일에 맞췄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통쾌하게도 양쪽 날짜 조절하지 않고 너 그날 들어와. 강함은 완전히 떡대서. 그래갖고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딸랑 2분 정상회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와도 이런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문재인 이놈을 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한국 국민들 알아서 해라. 여기서 지난번에 일본에 왔다가 애걸복걸하는데 안 가고 다시 왔죠. 문재인하고 정상회담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 잠깐 만나고 판문점에 갔습니다. 판문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 갑자기 트위터로 불러내더니 김정은하고 54분 동안 만나는데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눈치도 없이 거기 끼어들어가려고 하다 경영원들한테 제지당하고 54분 동안에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치욕을 주는 겁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administration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문정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서 빨리 행동하고 결단해라. 끌어내리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미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요번에 개인적인 여러의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전국에 통해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문제는 가장 잘 알아요. 이미 홍장엽 씨가 김대중에게 5년 동안만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멸망한다 했는데 김대중이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이때가 98년인데 강명도 교수가 94년도에 넘어와서 영변 핵시설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영변 핵시설 요점 타격을 하려고 동해안에 배를 33척을 끌고 들어왔었어요. 멍청한 김영삼 씨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단계였었는데 핵시설을 개발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장서부터 외국의 정보를 통해서 영변의 핵시설이 한참 진행되고 5년이 지났어요. 93년부터 98년. 근데 이놈의 김대중이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대요. 야, 네가 북한이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핵을 개발. 그 다음에 능력도 없대? 능력 뻔히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진다고 그랬죠. 지금 동작동에 가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했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요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대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2번 했는데 이 3번째 이 문재앙이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서부터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 해도 우리가 고지 들을까 말까 하는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반 비핵화다. 아니 남한에 핵이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면 이건 말장난으로 해서 질질 끌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네끼리 뭐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게 결단을 촉구하도록 남북정상회담 작년 4월 27일에 열렸는데 4월 27일 열리기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김정은이가 당 군 간부 전체 회의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보검, 강력한 보검이다. 그 다음에 후손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그 말은 우리는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걸 이미 내부 단속용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 문재앙이만 자꾸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지난 3번 동안 정상회담 열렸죠. 그 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또 3번 열렸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9번째 열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한 7개에서 9개, 10개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핵이 요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보니까 65개 다 내놔라 하는 거 보니까 65개,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약 90여 개 정도 개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결국 가는 거 보면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및 핵 확산 금지 쪽으로 갑니다. 미국도 우리 편만 오면은 그거 묵인하겠다 하는데 계속 문재인이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에 속이고 있습니다. 영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딱 드러난 게 영변 시설 파괴하겠습니다 했는데 영변이 아니라 화각, 강선, 평산, 풍계리 이번에 5개 지역에 핵 개발을 하고 있고 20개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담을 통해서 악수하고 페이퍼 주고받아갖고 평화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회담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요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시간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가장 이제 미국이 결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백악관 앞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밸런스 오브 테러는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으로 무장을 해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저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송대성 박사 제가 7, 8년 전에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가운데 남한의 핵무기를 주지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이번에 주장해야 돼요. 백악관에서 이번에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 본국에 가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니네 잠수함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반도에 200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거 불안하면 우리도 개발하겠다. 해서 이건 밸런스 오브 테러만 이루어지면요.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건 말건 더 이상 거기에 농락질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징용을 끌려가서 일본에서 한 3년, 4년 사시다가 나중에 46년도에 돌아오셨는데 P29가 뜨면서 한인들로 된 삐라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뿌려줘서 한국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적게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 착상을 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강력하게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핵무기를 보다 더 싫어. 박상학 씨도 가끔 오죠.
또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민복 씨, 뭐 박상학 씨 2, 4배, 5배 많은 피라를 뿌리고 있는데 그분은 조용히 피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가공한 무기를 통해서 핵폭탄만큼 피라를 부러뜨리면요 상황 끝납니다. 이번에 박상학 씨가 장에 피라를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니네가 더 이상 까불다가 싸우면은 그냥 초토화된다. 차라리 김정은의 목을 따갖고 오든지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잘못된 거 주면서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가공된 걸 알려주면요. 이건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힘 안 들이고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권에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정권도 우리가 끌어내는데 문제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이 13항쟁, 19항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전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악의 정권에 급소를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